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 앞에서 혈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한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56,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죠. 성남시 한 낡은 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왜 100억 원 전부를 조카에게 주고 제 친자식들과 완전히 등을 돌렸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날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떨리는 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나 23세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줄곧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결혼은 30에 했죠. 남편 김동철 씨는 공무원이었고 우리는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첫째 영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3년 후 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두 아이. 우리 가족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병원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던 그날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 임원이 되었으니까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세대에서 교육학 박사까지 받고 교수가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자식 복이 있으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저도 어깨가 으쓱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어요. 성공한 자식들의 마음이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죽고 난 후 영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 여기는 교통이 좋아서 회사 다니기 편해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성남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진 거라는 걸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는 엄마, 저 요즘 정말 바빠요. 연구하느라.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매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횟수도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긴 했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할 뿐 직접 데려다 주겠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뉴스를 보고, 혼자 저녁을 해먹는 그 시간들. 정말 길게 느껴져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앉아 있노라면 정말 쓸쓸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애들이 잘 커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애들이 정말 잘 커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온 한 통의 우편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산정 통지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파트도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억? 7천만 원?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어서, 그리고 상업지역 개발 계획 때문에 보상금이 그렇게 책정된 거였어요. 100억? 정말 100억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며칠을 지냈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식사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쁨보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돈을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먼저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영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다정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죠.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병원요? 뭐가 아프신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혼자 가기가 무서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에 정말 바빠요. 해외 출장도 가야 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영호야, 엄마가 혹시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어떡하지? 에이,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 의료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엄마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다고요? 56이 젊다고요? 그 말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영호에게 저는 이미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전화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저는 직접 영호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성남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2시간 넘게 걸려서 갔습니다. 영호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서자 정말 압도되었어요. 40층이 넘는 고급 아파트. 저희가 살던 5층짜리 낡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죠. 영호야, 엄마가 왔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영호의 반응은 당황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미리 연락을 주시지. 문을 열고 나타난 영호의 표정에서 당황과 그리고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히 보였어요. 들어와, 엄마.
집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최신형 가전제품들, 고급 가구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가족의 온기보다는 호텔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저희라고 했어요.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엄마,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셔야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영호에게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엄마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전화해서 병원 얘기하셨는데. 아, 그거. 사실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주면 좋겠다 싶어서. 영호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낼 때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택시 타고 가세요. 지하철은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제가 키우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저에게 돈을 쥐어주며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호야, 엄마 정말 다음에 시간 될 때 뵙죠. 오늘은 정말 바빠서. 결국 저는 그 차가운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민지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딸이니까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더 세심하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지야, 엄마야. 네, 엄마.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영호보다는 밝았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졌죠. 민지야, 엄마가 요즘 혼자 지내니까 너무 외로워서 가끔 시간 날 때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아,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논문 쓰느라, 수업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야 해서 역시나였어요. 바쁘다는 핑계. 그래도 밥 먹는 시간은 있잖아. 1시간만이라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달쯤 되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연락드릴게요. 다음 달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민지에게도 찾아가기로 했어요. 대학교 근처 원룸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대학가의 작은 원룸. 영호의 고급 아파트와는 대조적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어떻게? 민지도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어서인지 차라도 한 잔 내줬죠. 민지야, 엄마가 요즘 정말 외로워서. 아빠 없어지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도 이제 본인 인생을 사세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본인 인생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자식들이었는데. 민지야, 엄마가 몸이 안 좋을 때 연락하면 와줄 수 있어? 엄마, 제가 교수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정말 바빠요. 학회도 참석해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119에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119에 신고하라고요? 제 딸이.
제가 아픈데 119에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요즘 독립적으로 사는 어르신들 많아요. 너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의존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의존한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영호든 민지든 이미 저는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문득 조카 태석이 생각났습니다. 태석이는 제 동생의 아들이에요. 부모를 일찍 잃고 혼자 자립해서 살고 있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호나 민지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곤 했거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모, 안녕하세요.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정말 반가웠어요. 태석아, 이모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모.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의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제 안부를 걱정하는. 태석아, 혹시 시간 되면 이모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언제든지요. 이번 주말에 뵐까요?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태석을 보면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혈육인 자식들은 저를 피하는데 조카는 오히려 저를 찾는다는 거요. 그날 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를 다시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100억 7천만 원. 이 돈이 제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이미 56인 저에게, 혼자 사는 저에게 이런 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이 돈을 안다면? 상상해 봤어요. 영호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민지가 안다면? 아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하실까요?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자식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영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죠. 영호야, 엄마 목소리 어때? 좀 달라 보이지? 그런가요? 뭔가 밝아 보이시는데요? 사실은 말야, 엄마에게 좀 좋은 일이 생겼어. 전화 너머로 영호의 관심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일이요? 뭔데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그런데 영호야, 엄마가 갑자기 돈이 많아진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돈이요? 엄마, 설마 로또라도 당첨되신 건 아니죠? 하하. 웃긴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기대감 같은 거 말이에요. 로또는 아니고.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될 때 엄마 집에 한번 와줄 수 있어? 아, 그거라면. 언제든지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갑자기 언제든지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병원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바빠서 안 된다고 했으면서요. 민지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봤어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
엄마가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요? 무슨 걱정 말씀이세요? 경제적인 걱정 말이야. 이제 엄마도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엄마, 혹시 정말 좋은 일 생기신 거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바빠서 못 만나겠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만나서 얘기하자. 민지야, 이번 주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네, 당연하죠. 언제든지 가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돈 냄새만 맡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토요일 오후 영우와 민지가 거의 동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평소라면 명절도 아닌데 둘이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 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서 안부를 묻고 심지어 영호는 꽃다발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 꽃 정말 예쁘죠?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엄마,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왔어요. 민지도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들을 했어요.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엄마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엄마,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신 거예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이 되었어. 재개발이요? 그럼 이사해야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더라. 두 사람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얼마나 나온대요? 민지가 숨을 죽이며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100억이 넘는다고 해.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영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100억이요? 정말, 정말로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박이네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와, 100억? 엄마,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기쁨이긴 했지만 순수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계산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투자도 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맞아요, 엄마. 요즘 금융 사기도 많다던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엄마, 저 회사에서 투자 업무도 맡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운용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교수라서 여러 전문가들 알고 있어요. 좋은 변호사, 회계사들 소개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그날 이후로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영호는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몸 상태 어떠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건강식품 좀 사다 드릴까요? 요즘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던데.
심지어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엄마,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관심과 친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왜냐하면 대화의 초점은 항상 그 돈으로 돌아갔거든요. 엄마, 보상금 언제 나온다고 했죠? 엄마, 혹시 변호사는 정하셨어요? 엄마, 세금 계산해 보셨어요? 상속세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상속세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세 얘기를 하다니. 어느 날 영호가 며느리와 함께 왔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며느리.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었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듣기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케이크를 자르며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은 모두 그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에는 민지가 남자친구와 함께 왔어요. 평소에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라며 소개도 꺼려했던 사람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지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남자친구.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 관련 일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영호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회의를 한번 해봐요. 중요한 문제니까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족회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지 않았던 가족회의를. 일요일 저녁 우리 집에 모인 사람들 영호 부부, 민지와 남자친구,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번 보상금 건은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영호가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말문을 열었어요. 우선 세금부터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워야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들도 있고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도 집 마련하려고 대출 받으려던 참이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저희도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민지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 친자식들과 그 가족들이 100억 원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하고 있다는 거리요. 그 다음 날 태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요. 이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석아,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저는 그냥 그래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 태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제 옆에 앉아서 소소한 일상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이모, 그런데 요즘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석에게도 그 돈 얘기를 해야 할까? 사실 태석아, 이모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 정말요? 뭔데요? 태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은 영호나 민지와는 달랐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 아, 그렇군요. 좋겠어요. 그럼 새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어요. 계산하는 눈빛도 없었고요. 태서가 만약 이모에게 아주 많은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뿐이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계산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모,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좀, 오히려 제 마음을 걱정해 주네요. 태서가, 사실 이모가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이세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것 같아서. 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모, 진짜 이모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모에게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을 거예요. 돈 때문에 달라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젊은이가 제 친자식들보다 훨씬 더 깊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결정이세요? 그 보상금 말이야. 엄마가 다 써버리려고 해. 네, 다 써버린다고요? 영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급해졌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엄마, 그건 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일단 저희랑 상의를 해보시고. 왜? 엄마 돈인데 엄마가 맘대로 쓰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엄마, 그 돈은 저희한테도 중요한 거잖아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저희한테도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너희한테 왜 중요해? 너희 돈이 아닌데? 엄마,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상속받을 돈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민지에게도 같은 말을 해봤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가족들이 상의해서. 민지야, 너도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어쨌든 엄마 돈이긴 하지만 저희한테도 관련된 일이잖아요. 관련된 일이라고 했어요. 제 돈이 어째서 그들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바빠서 안 된다. 제가 외롭다고 말했을 때 엄마도 독립적으로 사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119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100억이라는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오고 케이크까지 사들고 와서 어머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새벽 3시,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음 날 태석을 다시 만났어요. 태석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네, 이모. 말씀하세요. 사실 그 보상금이 100억이 넘어. 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맞네요. 이모 복 받으셨어요. 태서가, 너는 그 말 듣고도 별로 안 변하는구나.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 갑자기 친절해지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도 세우고. 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모,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응. 이모, 저는 이모에게 돈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이모는 그냥 제게 소중한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서가, 이모가 그 돈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네. 이모 무슨 말씀을? 진짜야. 이모는 이제 누가 진심으로 이모를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모의 전부를 주고 싶어? 태석은 당황했어요. 이모, 그건 너무. 저는 그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태서가, 너는 이모가 아플 때 걱정해줬고, 외로울 때 함께해줬어. 그리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았잖아. 일주일 후, 저는 태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실 예정인가요? 재개발 보상금 100억 7천만 원 전액을 이 사람에게요. 변호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금액을 혈육이 아닌 조카에게 전부 준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이 결정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리고 알려드릴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를. 변호사님, 제 돈을 제가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태석은 계속 사양했어요. 이모, 정말 안 돼요. 이런 큰 돈을. 태서가, 이모 말 안 들을 거야? 이모가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려면 진짜 이모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해. 결국 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그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모든 서류가 완성됐어요. 100억 7천만 원이 태석의 명의로 넘어가게 된 거죠. 태석아, 이제 이모랑 함께 살자. 네. 이모 혼자 살기 외롭잖아. 너도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우리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어때? 태석은 고민했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 이모가 제일 원하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태석이 그 돈으로 강남에 큰 집을 사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모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다만 너와 함께 살고 싶을 뿐이야. 2주 후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응, 받았어.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도와준다고? 뭘 도와줄 건데? 그, 투자도 하고, 세금 처리도 하고, 엄마 혼자서는 복잡하잖아요. 아, 그거 다 끝났어. 네, 끝났다고요? 응, 다 정리했어.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혹시 어디에 투자하신 건 아니죠? 요즘 사기도 많은데. 투자는 안 했어. 다른 곳에 썼지. 다른 곳이요? 어디예요? 굳이 알아야 해? 그날 저녁
영호가 민지와 함께 급히 찾아왔어요. 엄마,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영호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급해? 엄마,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있는데. 너희도 있다고? 그 돈이 너희 돈이야? 민지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혹시 사기 당하신 건 아니죠? 사기? 누가 누구를 사기친 것 같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정말 다 써버리신 건 아니죠? 다 썼어. 뭐라고요? 영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이에요, 100억.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써버리셨어요?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민지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엄마 자식인데. 자식? 자식이었으면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지. 그건 저희도 바빠서 바쁘다고. 그런데 100억 얘기 나오자마자 시간이 생기더라.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태석이 집에 들어왔어요. 요즘 함께 살고 있어서 회사에서 퇴근 후에 온 거였죠. 이모 다녀와나. 안녕하세요. 태석이 영우와 민지에게 인사했어요. 누구세요? 영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석을 바라봤어요. 태석이야. 우리 조카. 조카요? 왜 여기 있어요? 함께 살고 있거든.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함께 살아요? 언제부터요? 얼마 전부터.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100억 태석이에게 다 줬어.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뭐라고요? 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100억을 태석이에게 증여했다고 했어.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영우가 소리를 지르며 태석을 노려봤어요. 너, 뭐야? 우리 엄마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야? 태석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닥쳐. 이 사기꾼아. 영호야.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태석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주겠다고 한 거야. 민지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엄마가 아플 때 119에 신고하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뭘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외로워하신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결정을 되돌려 주세요. 영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안 돼.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정말 모르겠어? 저는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너희는 엄마가 외로울 때 외면했어. 아플 때 귀찮아했어. 도움이 필요할 때 거절했어. 하지만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지. 갑자기 효녀가 됐어.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민지가 울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한다고?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건 상관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그 돈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
두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영호야, 민지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 진짜 자식은 부모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는 태석을 바라봤어요. 태석이가 진짜 내 자식이야. 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남이야. 영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30년 넘게 기회를 줬는데 너희는 그 기회를 버렸어. 엄마, 이제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영호와 민지가 떠나고 나서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태석아, 그 돈 잘 써. 이모, 제가 이모한테 잘할게요. 평생 알고 있어. 너는 그런 아이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영호와 민지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죠. 태석은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과점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운영하더라고요. 이모,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매일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얘기해주는 태석. 정말 고마웠어요. 이모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절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태석아, 너 정말 착하다. 이모가 더 착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뭔 소리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어느 날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우연히 민지와 마주쳤어요. 엄마, 민지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야위고 피곤해 보였죠. 민지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요즘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엄마가 정말 소중한 분인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정말 용서할 수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만약 내가 그 돈을 안 받았다면 너는 지금도 나를 찾지 않았을 거야. 민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용서한다고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라는 말을 왜 이제 와서 해? 그때는 왜 119에 신고하라고 했어?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2주 후에는 영호가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한번 뵙자고 해서 5살 된 손자를 앞세워서 저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손자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정말 귀여웠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영호야, 왜 왔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가족? 저는 웃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아? 엄마,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거야.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영호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려? 진짜 가족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이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반성? 뭘 반성해? 어머님을 소홀히 한 것. 그리고 뭐? 며느리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 돈을 너무 탐냈던 것. 적어도 솔직하네요. 그래, 그거라도 인정하는구나. 어머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손자가 저의 옷깃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얘야, 할머니는 이제 다른 가족이 있어. 그날 저녁 태석이 집에 왔을 때 저는 그 일을 얘기해 줬어요. 이모, 많이 힘드셨죠? 응, 좀 힘들었어. 이모, 혹시 후회되세요? 뭐가? 그 결정, 저한테 돈을 주신 것.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정말요? 응. 태서가 너를 보면 알겠어. 진짜 가족이 뭔지. 태석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이모한테 부끄럽지 않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모가 언제까지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태서가.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거리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영호와 민지는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태석의 제과점은 성공했어요.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죠. 이모, 오늘 새로운 빵 만들어 봤어요. 맛보세요. 우와, 정말 맛있다. 이모 좋아하시는 맛으로 만들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태석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함께하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이모, 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해야지. 좋은 사람 만났어? 네. 사실 제과점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어머, 정말?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이모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도 이모랑 떨어지기 싫어요. 태서가 결혼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그리고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고. 태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석이 결혼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태석의 신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 주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얘야. 우리 태석이 잘 부탁해.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태석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그런 거지. 결혼식에서 태석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모. 아니,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정말로.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영호와 민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이제 저에게는 태석과 새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영호는 회사에서 승진이 좌절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돈을 기대했던 계획들이 다 무산되었기 때문이겠죠.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 남자도 결국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숙 씨, 그래도 자식들인데 좀 안쓰럽지 않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자식은 진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태석과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귀여운 손녀였죠. 할머니, 손녀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태석의 사업도 번창해서 이제는 제과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살면서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며느리도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줘요. 괜찮아. 의사가 건강하시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영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예요, 영호. 7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저, 암에 걸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6개월 전에. 말기라고 해요. 말기라고요? 엄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어요. 영호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영호야,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정말로. 뭘 후회해? 엄마를, 엄마를 돈으로만 본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것. 영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사실 그동안 엄마가 정말 그리웠어요. 그리웠으면 연락하지 그랬어.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저는 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많이 마른 손이었어요. 영호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응, 너는 내 아들이니까. 영호가 더 세게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호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저도 참석했어요. 태석과 며느리도 함께 왔죠. 이모, 슬프시죠? 응, 슬퍼.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이었으니까요. 민지도 왔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마지막에 엄마 얘기만 했어요. 그래, 네.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지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도, 저도 오빠처럼 되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너는 아직 시간이 있어. 정말, 정말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라서 찾는 거여야 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민지는 정말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예전에 그 민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 너 때문에.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민지야,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태석은 이제 정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모시며 살고 있고 손녀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녀 최고다. 어느 날 손녀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친구들이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얘야,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뭐예요? 진심이야. 진짜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해요? 응.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하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거든.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할머니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100억이라는 큰 돈을 포기한 것도, 친자식들과 등 돌린 것도,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였어요. 하지만 태석의 사랑은,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민지의 사랑은 무조건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77세가 되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도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놓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100억을 포기하고 얻은 진짜 가족.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